안녕하세요, 태린이 아빠입니다. 2025년 7월 8일에 영상을 찍고 있고요. 7월과 8월의 이 투자 전략을 조금 시나리오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저는 이제 7월 달은 이제부터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8월이 좀 아리까리한데 그 7월 말쯤에는 현금을 좀 찾아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일정들, 그런 일정들을 가지고 뭐 상상이긴 하지만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놓고 그리고 데이터 같이 보고 이런 시간을 준비했고요. 영상 속의 엑셀 파일이나 구글 콜앱 코드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초대 주소는 회원 전용 게시물에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사 투자자문 법령으로 인해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보시면은 요게 7월 8일날 장 마감하고 저녁에 이제 데이터를 돌려봤는데 드디어 이제 붉은색인 업종 쏠림 지수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종 쏠림 지수가 내려갈 때는 지수가 우상향하는 경향들을 보여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우상향하는 구간들을 보이고 이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가끔씩 지수가 우상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일부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은 특히 이제 이게 내려오는 국면에 시장이 그래도 매매하기가 편해지는 시장이 온다. 이 구간이 보통 순환매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오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 상대 강도가 센 놈들 그런 놈들 안에서 순환매가 돌지 상대 강도가 세지 않는 놈들은 순환매가 돌더라도 그 횟수가 좀 적더라. 뭐 요렇게만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피어앤그리드도 7월 8일날 장 마감하고 돌려보니까 과거 평균 기준으로 바닥권에 도달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또 번쩍 들 것 같은 어떤 생각이 드는데 데이터상으로 그렇다면은 7월 달에 좀 시장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를 고려해서 보고 그 다음에 상대 강도 이런 것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대 강도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ETF를 활용해서 그 상대 강도를 콜앱으로 돌려서 이제 보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로딩해서 이제 보게 되면 우선 지금 현재 변동성 조정 모멘텀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산업재, 소비재, 금융 오늘 이제 상법 개정 관련된 이후에 이제 고배당 관련 이런 것들이 이제 뜨고 있는데 금융, 증권가 지주라고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재에서는 방산,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뭐 조선이 이제 심각하게 이탈되어 있었다가 다행히 조선이 최근에 10주 이평선에 지금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조금 더 지켜보면은 조선도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시장이 잘 가다가 리스크가 한번 딱 발생하고 나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압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통 리스크가 발생을 해서 우후죽순으로 떨어지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의 종목 수가 한 20개, 25개를 플레이 하다가 한번 시장이 충격받으면 한 10개 중후반으로 한번 줄여봅니다. 그리고 줄여본 다음에 이제 시장을 대응하는 건데 이미 이제 고점 대비 20%, 30%씩 한 번씩 주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그 구간에서는 이제 속아낼 거 속아내고 대부분 다 떨어진 거 중에서 다시 리바운드 할 수 있는 것들로 한번 압축하고 그 압축한 거 가지고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펼쳐가지고 덜 오른 것들로 가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리스크였던 게 결국 관세였는데 관세를 일단 그 트럼프는 유예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관세가 유예가 되니까 그동안 이제 매크로 이슈가 불확실성한 게 하나가 해소가 돼서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8월 1일로 미뤘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동안 시간을 벌게 되고 그 기간 안에 우리가 7월 달에 가장 기대했던 게 이제 실적 발표잖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다들 기대했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와 관련된 소비재 종목들 그런 소비재 종목들이 오늘 많이 뛰어다녔던 것 같고 뭐 피부 미용도 있고 뭐 엔터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화장품 이런 이제 그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막 뛰어다녔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번 달에 또 기대하고 있는 게 전력기기입니다. 전력기기의 일정의 경우에도 이 펜실베니아 AI 에너지 행사 연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3일에는 AI 액션 플랜이라고 해서 AI 액션 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현대일렉트릭 실적 발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구간들에서 전력기기도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 지금 이제 상법 개정은 됐으니까 상법 개정 다음에는 다음번 법안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사주 소각이나 또는 언제 할지 모르지만 뭐 배당의 분리과세 이런 게 있겠죠. 특히 이제 7월 말에는 세제 개편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세제 개편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7월 말까지는 이 상법 개정과 관련된 증권과 지주에서도 어느 정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수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수급 오실레이터에서는 은행 쪽은 너무 지금 많이 쏠려 있고, 증권에서도 수급이 빈 것도 대부분 다 많이 멸종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어쨌든 7월달 한 달 자체가 외부 매크로상에 크게 리스크가 될 이슈가 지금 조금 사라진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매크로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면 눈에 바로 들어오는 게 실적이나 뭐는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7월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스테이플 코인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의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근데 이 실적 발표도 자세히 보시면 7월 30일에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된 허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30일에는 메타나 퀄컴, 암, 램리서치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이 관세 협상 중에서 아마 LNG 관련된 종목들도 뛰어다닐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조선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겠죠. 관세 협상에서 뭐 패키지 딜이나 이런 걸 하면서 뭐 조선을 어떻게 이제 미국과의 어떤 협상의 카드로 쓸지에 따라 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8월로 미뤄놨고, 그러다 보니 불확실성이 상당히 적은 데다가 굉장한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어요. 내수에서는 뭐 상법 개정 이후에 자사주 소각이나 뭐 배당의 분리과세 이런 걸 해보겠다라는 모멘텀도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에서는 막 실적 발표가 있는 거예요. 막 AI 기업들 관련된 성장 포인트에 대한 무슨 액션 플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고 우리가 AI에 얼마나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해서 가이던스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거고, 그러면서 막 전력기기나 또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일 거고, 그 중에 이제 삼성전자는 실적이 별로 좋지 못했고 그거를 메우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아마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수할 때 주가가 그렇게 잘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 자사주 매수는 삼성전자가 그만큼 자사주를 매수하면서 그 돈을 받아간 투자자들이 제3의 어떤 투자 대안처로 흘러가면서 시장에 어차피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면 7월은 정말 매크로 이외에 개별 모멘텀들이 너무 화려하게 있는 것 같다.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관세 협상이 막 나타나면서 조선에 관련된 것들도 어쩌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AI 빅테크 관련된 실적 발표하면서 반도체 중에서 AI 반도체 관련된 뭐 하이닉스나 뭐 이스페타시스나 최근에 이제 대만의 그 CCL 관련된 기업도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뭐 시장에서는 두산도 보고 있고 이스페타시스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대만에 보면은 골드 서킷 이런 것들도 막 주가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런 모멘텀들이 7월 달에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아마 퍼먹으려고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8월 들어가서부터입니다. 8월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은 어쩌면 상호관세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7월 말이나 이때쯤에 뭐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어떤 조선에 대한 어떤 뭔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마지막에 이제 이 관세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막 현대차 이런 것들, 현기차 이런 것들도 8월 달에 막 8월 전에 7월 말에 막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올라갈 만한 것도 다 올라가고 나면 우리나라는 관세 부과에 대해서,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서 뭐 이견이 없이 마무리되더라도
모든 국가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또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 이슈가 이제 8월 달부터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8월 4일까지는 뭐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 제가 퍼플렉시티 막 조사해 보니까 거기서는 뭐 8월 중순이나 9월 말까지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이슈가 통과가 안 되면 당장 변동성이 있을 것이고, 통과가 되면은 잠깐의 랠리가 있겠지만 결국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어떤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시장 참여자들이 제 주변도 그렇고 7월 달에는 당장 매크로의 어떤 충격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퍼먹고 8월 달에는 8월 달 들어가기 전에 7월 말에 이제 현금성 자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썸네일 이미지도 7월에는 달리는 거, 그다음 8월에는 어쩌면 이제 앞에 절벽이 있을 수도 있다. 요거를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썸네일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거는 시나리오일 뿐이고, 이 이벤트를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보면서 생기는 어떤 이제 시나리오인데, 그 시나리오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8월 달에는 요 원투펀치를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원투펀치 이후에 여기 이제 중국과의 어떤 협상도 8월 12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원투 쓰리 펀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저는 이제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고, 8월에는 저도 이제 시나리오 상으로는 7월 말에 현금을 좀 마련을 하고 8월 달은 조심스럽게 그냥 굉장히 보수적으로 다시 한번 매크로 이슈가 나타나는 거고, 실적 발표는 웬만한 것들은 다 발표가 돼서 어느 정도 실적 발표 모멘텀은 주가에 다 녹아져 있을 것이고, 세제 개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뭐 배당의 분리과세가 되든 안 되든 실망하든 아니면은 뭐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이미 다 8월 달에 다 될 거라고, 7월 달 말까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좋은 것들은 이미 다 8월 달 들어가면 7월 말쯤 되면 좋은 것들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된 것 같고, 더 좋은 어떤 새로운 것들이 당장 보이지 않는데 상호관세 부가 시한 다가오고 있고,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이슈가 있고, 미국과 중국의 제네바 무역 합의로 90일 유예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이게 좀 부담스럽긴 하다. 그래서 7월 달에 열심히 하고 8월 달에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